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자기 안방처럼 지금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 초계기와 레이더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물론 중국이 그전부터 해오던 짓이지만 최근에는 더 빈도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횟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발표한 횟수는, 일단 정찰기가 날아온 횟수를 보면은 2016년에 50회, 2017년에 70회, 올해는 그 배를 넘는 140회가 들락거렸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뭘 노리고 이 짓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방공식별구역, 방공이니까 에어죠.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 구역 존입니다. 각 나라마다 방공식별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른 나라가 자국의 영공을 침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공역입니다. 공역, 하늘의 구역이라는 거죠. 공중의 구역입니다. 근데 이걸 왜 설정합니까? 땅에는 이런 게 없어요. 바다에도 이게 없는데 이 공중에 이걸 설정해 놓는 이유는, 공중은 바다나 땅하고 달라서 그 움직이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전투기, 비행기, 수송기 등이 이동 속도가 배나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열차나 버스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동 속도가 아주 빠르고, 또 두 번째로는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동 속도도 빠르고 사전 포착도 어려운 이런 전투기, 항공기, 수송기들이 사전에 통보 없이 다른 나라로 들어올 경우에 우발적, 서로가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면 공중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할 여지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전쟁으로, 전투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겸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끼리, 우리가 당신 나라가 주장하는 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지나갑니다, 우리 수송기가, 우리 전투기가 지나갑니다 하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각 나라가 자기가 금을 긋고 있는 영토보다는 크죠. 영토 안에 들어가는 이미 그건 전쟁이 되는 거고, 그 영토보다도 넓은 영역에서 이쯤 들어올 때는 당신네들이 최소한 이 지역을 들어온다고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혹은 도덕적인, 법적인 책임은 아니라도, 이게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게 국제법적으로 이게 서로 굉장히 논쟁이 되고, 더더구나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선포하면 그게 자기 식별구역이에요. 근데 선포하는 데 있어서 쌍방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으로 굳어지고, 선포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주 많으면 이게 그때부터 분쟁이 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카디즈라고 해요.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자디즈겠죠. Japan Air. 중국은 카디즈. 그 K가 아니고 C겠죠.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입니다. 근데 지금 한일 간에는 자디즈나 카디즈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여기 사이에는, 특히 한국과 중국의 수송기가 혹은 정찰기가 우리 허락 없이 날아오는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제해양법에 의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배타적으로, 다른 나라는 일체 간섭 못하는 배타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해양법에 의해 각각 200마일씩 400km씩 자국의 영토로부터 400km까지는 배타적 경제 180마일이죠. 경제 수역으로 주장할 수 있게 200마일까지, 180마일입니다. 200마일까지는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마일이면 360km입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이 이 중국과, 예를 들면 중국과 한국 사이의 배타적 경제 수역, 여기는 절대적으로 우리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여기는 우리끼리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수역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수역이 720km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좁은 600km라면은 120km는 쌍방간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기에는 오버랩 되는 겁니다. 이게 방공식별구역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무슨 관계 있냐? 거의 방공식별구역의 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 위에 그 상공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디즈를 1957년에 미국의 극동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선포한 선이 한국의 카디즈예요. 그리고 지금 어떠냐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카디즈, 자디즈, 아디즈가 다 인정을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이 끈 껌을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데, 유일하게 중국만 한국도 미국도 일본의, 한국, 일본, 미국의 카디즈, 자디즈 아무것도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도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카디즈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이 왜 이 짓을 하느냐? 이게 지금 그 나라로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가려면 사전에 그 해당국, 넘어가는 국가의 합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통합망료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겠죠. 이렇게 각 합참에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수차례 넘어오면서 한 번도 우리 합참에게 통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게 옳지 않다, 이건 국제해양법에 어긋나고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중국의 대응이 뭐냐면, 국제법 어긴 것도 아니고 우리는 훈련용으로 하는 거다. 훈련이라는 건 자국에서 하는 겁니다. 자국 영토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훈련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게 사전에 통보 없이 들어가면 그건 침범이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자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중국이 국제법 위반 아니다, 국제법 위반 아니라는 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국제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하는 게 아니라 각국이 선포에 따르는 거니까. 그리고 훈련용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훈련용이면은 최소한 훈련용일 때 우리한테 24시간 전에 통보해라고 하는데, 중국이 통보하지 않는 그 뒤에 숨어있는 명분이,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 방공식별구역이니까 우리가 한국 합참에 통보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논리로 지금, 물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 논리로 지금 통보를 안 합니다. 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어딘가?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한국하고는 한 번도 합의를 하거나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갑자기 이어도 그건 우리 영토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서서 우리 영토에까지 넘어오는 구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도 2주 후에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공식별구역보다도 더 넓게 중국 거와 오버랩, 겹쳐지는 부분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실은 일본하고 처음 이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동중국 해죠. 중국으로 보면 일본하고 선을 꺼놓은 그것만 지금 미국이 참 중국이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주도 심지어 울릉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서해안까지도 지금 이어도까지 왔다가 서해안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동중국해에서는 일본하고 방공식별구역을 합의를 해놨지만 남중국해와 서해에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어느 나라하고도 선포를 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날아다니는 이유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날아들어온 이유는 결국 서해 지역에 중국이 수송기와 정보기가 들랑거리는 정찰기가 들랑거리는 이 지역이 자연적으로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친 정찰기 훈련, 수송기 훈련, 정보기 훈련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방공식별구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중국해 그 우리 제주도 지역 전체를 자기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지금 만들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도도 제주도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란 이름 하에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오는 침범하는 이 행위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평택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평택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최대 규모의 기지가 있습니다. 해외 기지가 있습니다. 평택 앞바다가 중국에게는 눈에 들은 티예요. 티. 그러니까 산둥반도 평택을 바라볼 수 있는 산둥반도의 사거리 800km의 사드를 중국은 설치를 해뒀습니다. 한눈으로 평택 앞마당까지 볼 수 있도록. 또 평택 앞바다라는 거야말로 바로 중국의 앞마당입니다. 자기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미국이 딱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무슨 사실 그리고 평택 앞바다는 어디냐?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의 관할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이 항해의 자유라든가 항해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더더구나 뭐 군함을 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최근 그런 경우가 일본하고 합치고 대만하고 같이 훈련하고 호주하고 같이 훈련하고 남중국해 훈련 수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앞바다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서해나 남중국해에 미국이 훈련하는 것을 중국은 맞대응을 하거나 훈련을 방해할 작전으로 사전에 평택에 이르는 평택 앞바다까지 이를 수 있는 이 훈련을 해놓는 겁니다. 지금은 평택 앞바다까지 안 오지만 이어도를 왔다가 서해를 거쳐가 가는 지금 훈련을 최근에 작년까지 2017년까지만 해도 그 훈련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의 훈련의 목표는 이어도에서 제주도까지 그리고 이 울릉도까지 강릉까지 왔다 갔다 하는 훈련 그리고 이어도에서 서쪽 우리 서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훈련을 지금 계속 방공식별구역 훈련이라 하면서 사실은 침범이죠. 침범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군의 서태평양 함대 서태평양 사령부의 이 활동을 방해하거나 막자는 게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같이 합동으로 거기에 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훈련이에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한국과 일본 사이는 지금 이 방공식별 문제가, 식별구역 문제가 두드러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때는 독도를 그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을 계획까지 가졌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그거는 공식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까지 되풀이 자꾸 나온다면은, 일본이 그때는 독도까지를 자기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자라는 고집을 안 피웠지만, 최근 초계기와 우리의 레이더의 사이에 분쟁이 있고 한일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진 상태니까, 일본이 중국이 하는 이 못된 짓을 일본도 흉내내면서 독도 앞바다를 그들의 자디저,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건데 미국 눈치 봐서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이 초계기 문제로 나오는 걸 보면은, 아니 중국이 거짓한데 우리가 한국에게 꼭 신사할 필요 있나? 신사 노릇 할 필요 있나? 이런 명분으로 문제를, 방공식별구역을 자기 것이라고 독도 수역을 자기들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법으로 이것을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국가 간에 합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고 한국이고, 중국이 날라들어오는 건 일본 방공식별구역도 당연히 지금 마음대로 들랑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지는 수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기 때문에, 공역이 또 여러 곳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일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F-15K 10대 날리고 뭐 날리고 의미가 없어요. 중국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을, 전력을 정말 제대로 키워야 될 때입니다. 북쪽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